안녕하세요. 오늘이 다이어트 2일째.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같이 하신다고 메시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이어트를 예전에 시작을 했거나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뭐 4파운드 정도까지 빠지다가 힘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오늘 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쉽게 빠지는 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빠지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다이어트 2일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엊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디오를 못 만들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는 저도 살을 빼야 된다고 항상 느꼈었고, 그렇지만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지만 내일은 절대 안 오죠. 그래서 저도 시작하면서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많은 분들한테 살 빼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같이 가면서 서포트 그룹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서포트 그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너무 프라이버시가 강해서 환자들 여러 명 모여놓으면, 의사가 여러 명 모여놓으면 프라이버시로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전문 운동인도 아니고 전문 뉴트리셔니스트도 아니에요. 영양사도 아니지만 의사로서 어느 정도 다 아는 지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려운 점을 같이 가면서 극복하자고 해서 시작한 거니까 계속 지금 시작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면 하루 이틀은 제일 쉽죠. 하루 이틀 딱 하면은 뭐 특히 남자분들은 3파운드, 4파운드 쉽게 빠져요. 3파운드까지는 굉장히 쉽게 빠지는데 다들 알죠. 뭐 물이 빠졌다, 먹는 거 뭐 대변에서 나가고 먹는 거 적어지면 당연히 적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좀 중요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해를 하면 좀 제일 처음 초반 4파운드는 쉬웠는데 왜 그 다음부터는 안 빠지냐, 아니면 왜 나는 안 빠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감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해하시고 꿋꿋이 계속 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강의, 여기 링크를 여기다 만들어 놓을 건데, 그럼 지난번에 한 강의를 보면 거기서 제가 글루코스와 글라이코젠 그리고 팻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자원으로 이제 에너지를 글루코스로 쓰고 바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는 글라이코젠이라고 해서 임시 그 저장소로 놓고 오랫동안 늘 거는 그 지방으로 만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캐시로 갖고 있는 거는 글루코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에,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것, 그리고 세이빙스 어카운트, 돈 필요할 때 바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뺄 수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뭐 정기적금으로 내가 돈을 빼려면 좀 고생을 해서 빼야 되는 것들, 바로 빠질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 정기적금은 뭐 팻이고 지방이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거는 글라이코젠,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것은 글루코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글루코스고.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그리고 운동을 딱 하면, 바로 운동을 했을 때 뭐를 쓰겠어요? 당연히 글루코스를 쓰죠. 글루코스를 쓰고 나서 이게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글라이코젠을 쓴다고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빼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자,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적금에 들어있는 것을 빼서 쓰려면 세이빙 어카운트도 다 쓴 다음에 쓰겠죠.
물론 몸에서는 이렇게 탁탁탁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지만 이제 큰 컨셉으로 볼 때는 가장 빨리 쓰는 거 글루코스, 그 다음 바로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글라이코젠부터 다 쓴 다음에 팻을 씁니다. 자, 이 컨셉을 아시면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체중이 딱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지는 거를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럼 글루코스를 딱 썼어요. 그럼 글라이코젠을 쓰는데 글라이코젠은 글루코스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글루코스 고갈은 금방 돼요. 그럼 금방 되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을 쓰는 이게 키입니다. 자, 글라이코젠을 쓰는데 글라이코젠은 두 군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 다른 거는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육에 있는 글라이코젠은 우리 몸에서 한 1500칼로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만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50g에서 500g이 그 무게로 근육에 저장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간에서는 100g 정도의 글라이코젠의 무게가 이제 있는데요. 400칼로리 정도를 쓸 수 있는 글라이코젠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 이 글라이코젠을 화학물질로 보면 이 글라이코젠이 물을 같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코젠은 만약에 1g의 글라이코젠이 있다 그러면 3g의 물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이 빠진다 이렇게 물이 빠진 체중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솔직히 물을 마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글라이코젠에 스토어되어 있는 거를 고갈을 시키면서 거기 있는 물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글라이코젠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럼 그 물은 우리가 땀으로 다 배출이 되든 소변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 물이 빠져서 체중이 4파운드 정도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을 쓰는 것처럼 돈이 막 필요할 때는 체킹 금방 쓰고 세이빙도 금방 쓰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쉽게 식사하는 거를 확 줄였을 때도 금방 글라이코젠을 쓰기 시작하고 그 글라이코젠도 금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선수를 보면 마라톤 선수가 이제 대회에서 막 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글루코스고 글루코스를 쓰고 한 2시간 정도를 쓰게 되면 모든 글라이코젠을 다 허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2시간 이상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갈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글라이코젠 스토리지가 다 디플리트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 로딩이라고 해서 그런 시합 전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탄수화물 되면 글루코스도 많아지만 글라이코젠을 더 많이 운동을 한 다음에 그런 거를 먹으면 글라이코젠을 더 많이 근육에 스토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반까지 못 가는 뭐 2시간 정도에 다 고갈이 될 게 2시간 반, 뭐 3시간까지도 뭐 2시간 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자기 그럼 체력을 30분 동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 로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럼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까지 써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팻을 쓰게 되죠. 지방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지방을 쓰려면 글루코스와 글라이코젠을 어느 정도 그 소비를 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아니면 로컬 다이어트 하면은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로 필요한 글루코스와 글라이코젠이 더 빨리 소모가 되니까 팻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에 4파운드가 빨리 빠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왜 천천히 빠지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이 빠져나갔잖아요. 글라이코젠에 붙은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무게상으로는 더 이제 fast로부터 쓰기 시작하면 fat은 물이 같이 섞여 있지가 않죠. 근데 물이 무겁지 fat이 무겁지는 않잖아요. fat이 물에다 넣으면 지방은 둥둥 뜨고 물은 가라앉죠. 그 말은 물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때는 쉽게 하려면 물을 빼야지 체중 감량이 빠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물을 빼려고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fat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럼 fat은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은 무게의 에너지는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 창고로 쓰는 거고, 요만큼의 fat은 이만큼의 글라이코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글라이코젠이 이만큼 쓸 때는 금방 쓰는데 fat을 이만큼을 버닝해서 쓰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말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을 똑같은 무게를 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써야 된다. 더 많은 칼로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칼로리 소모가, 그러니까 총 네트로 칼로리 소모가 이만큼이 없어졌을 때는 글라이코젠으로 뺄 때는 무게가 빨리 빠지지만 fat을 쓰기 시작할 때는 무게가 그러니까 fat은 더 적게 쓰니까 천천히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체중이 확 줄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금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일주일은 잘했는데 2주일은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빠져 하는 게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아닐 수 있다는 걸 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하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그러면 원래 fat을 이렇게 하루에 0.5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서 뺄 수 있는데, 그 경우가 안 되고 진짜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계속 진짜 안 빠지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또 약간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빠졌는데 실제로 fat도 빠지고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쉬운 게 제일 처음에 내가 이만큼을 먹던 사람이 이만큼을 먹었는데 내가 활동량과 뭐 기본 대사량,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그리고 운동하는 거 다 합쳐서 보니까 보통 다이어트 시작 전에 요만큼을 썼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지방에서 체중이 느는 거죠. 근데 체중이 안 늘을 때는 이만큼을 먹고 이만큼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먹는 걸 이만큼을 줄였어요. 근데 쓰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든다고요. 줄어드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체중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쓰는 양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데, 또 그 체중을 얼마나 빨리 뺐느냐에 따라서 빨리 빼면서 글루코스, 글라이코젠, 팻만 뺐으면 괜찮은데, 아미노 애시드, 그러니까 프로틴에서 그 체중이 감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틴은 우리 근육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것만 빼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근육도 약간 줄어들게 되죠. 거기다 또 과격하게 빼면 뺄수록 근육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움직일 때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기본 대사량이 있는데, 그 기본 대사량이 뭐 여러 가지 의미의 기본 대사량인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살고 움직이고 하는 거를 기본 대사량으로 딱 했을 때, 누워 있을 때 그 기본 대사량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의 대사량을 다 합쳤다고 하면, 그 일상생활에 쓰는 그 칼로리가
자기 근육이 만약에 100보를 걸었다. 그럼 자기의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보를 거는 사람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 100보를 걸으면서 쓰는 칼로리가 적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루에 쓰는 칼로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그 약간 미미한 줄임과 다른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먹는 양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먹으면 요만큼 때문에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살도 빠지고 기본 대사량이 조금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먹는 양과 움직여서 쓰는 양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그 살이 안 빠지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또 이때 요요 현상이 또 일어나요. 요요 현상이라는 거는 내가 살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몸에서는. 그러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하고 덜 쓰기 위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식욕을 증강시키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덜 움직이고 더 많이 먹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미세하게 일어나면 자신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모르는 순간에 요만큼을 하면 빠지다가 찌지는 않지만 요만큼만 일어났다면 찌지는 않지만 더 빠지지가 않죠. 근데 그렇다고 또 다이어트 조금 하다가 너무 힘들고 뭐 기운이 없고 그래서 많이 먹어 이렇게 먹어 그러면 다시 찌는 거고 그럼 진짜 요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요 현상처럼 하는데 내가 그만큼 먹지를 않기 때문에 안 찌는 거고 또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하이 인텐시티, 뭐 5분, 10분밖에 못하는 그런 운동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막 근육이 아프고 아니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근육이 아픈 그런 운동을 해야 근육이 아프다는 거는 근육에 무리가 갔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무리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만큼 이상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근육이 더 커져요. 그럼 근육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냥 100보를 걸었을 때 그때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그럼 기본 대사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으로 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그 다이어트하고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시려면 운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극적으로 굉장히 적게 먹고 꾸준히 하면은 되지만 그런 거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늘리시고. 자, 이 이야기가 왜 처음에는 쉽게 글라이코젠을 먹기 때문에 쉽게 빠지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그렇지만 몸에서는 기계처럼 요만큼만 탁 쓰고 요거 쓰고 탁 쓰고 요거 쓰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어느 정도의 팻은 러스가 됩니다. 우리가 팻을 쓰기는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큰 대세를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딱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글라이코젠을 쓰면서도 팻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요. 자, 오늘 비디오는 대부분 좀 길었지만 제가 비디오를 자주 올리려면 아무래도 편집을 하다 보면 15분짜리 편집하려면 최소한 6시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집 없이 거의 편집 없이 그냥 올리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스킵해서 보시든지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이어트 제가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같이 서포트 그룹 스토리입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비디오를 못 만들었고 그 전날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 3시 반에 1시간 반 3시 반까지 비디오 올려놓고 새벽 3시 반 그래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병원 돌고 5시 반인가 해서 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9시 반에 잠자리 들었거든요. 2년 만에 처음인가? 그래서 못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어제 이제 일어나서, 어제는 제가 아침에 5시 반인가 일어나서 6시인가요? 그때 일어나서 10분 동안 20번의 burpees 그리고 40번의 마운틴 클라이머 그리고 20번의 더블 스쿼트 그게 1세트로 그거를 3세트를 했습니다. 원래 제 환자들한테 5세트 하는데 5세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세트 하고 그리고 시간도 없었고 좀 병원에 늦어가지고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3세트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3세트 하는데 10분 걸렸고 그런 다음에 헉헉거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일을 갔고 일을 가서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 너무 독하긴 했는데 그거 먹고 물 마시고 점심 때는 김치찌개로 스팸 넣어가지고 있는 김치찌개를 해서 스팸 5개인가 6개 6가지 조각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저녁에는 안 먹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파전이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파전 해준다고 플라워를 파전 얘기 파전하면 레스토랑 가면 파전하면 밀가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전에서 파 많이 넣고 뭐 바지락 넣고 굴 넣고 그리고 그 전 할 때는 그 플라워 밀가루를 튀김가루를 조금만 넣고 계란 2개를 넣어서 믹스를 해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전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그 탄수화물이 밀가루밖에 없죠. 그래서 밀가루를 한 요만큼 정도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음식점에서는 밀가루 위주로 만드니까 그리고 다른 거를 적게 넣으니까 똑같이 먹었어도 굉장히 높은 탄수화물 식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넣고 그걸 엉겨 붓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계란이나 이런 걸로 해서 탄수화물이 아닌 걸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파전 먹는데 탄수화물 없이 먹었다. 없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있지만 그걸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니까 그런 이렇게 약간 대처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으니까 뭐 저보다 음식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겠지만 뭐 제가 포인트는 음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만들어서 생각 없이 먹는 생활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입에 들어가는 건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진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디오가 길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됐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